여러분들 모션 일러스트와 그냥 일러스트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애니메이션 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까먹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낙디입니다. 전에 올렸던 클립 스튜디오 튜토리얼 영상들 반응이 정말 좋았는데요.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튜토리얼 세 번째 영상을 준비해보았어요. 최근 제가 자주 하는 것들이 있죠. 움직이는 일러스트들, 그걸 다뤄보려고 해요. 다른 주제들은 아마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더라고요. 클립 스튜디오는요, 애니메이션 작업이 가능한 툴입니다. 작업 프로그램 자체가 비교적 가볍고 다양한 보정 기능, 그리고 다양한 브러쉬, 혼합 모드 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움직이는 그림을 많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매력을 날이 갈수록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그린 캐릭터가 움직인다. 사실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상상해 본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클립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모션 일러스트 제작하기. 일러스트의 기본 구조는 가지고 가되 간단한 움직임을 넣어서 함께 GIF의 형식으로 출력까지 해볼 거예요. 원래였다면 한 번 보고 넘어갈 그림이었을 텐데 그 그림이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을 더 오래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렵지 않게 모션 일러스트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물이 있다면요, 클립 스튜디오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되겠네요. 영상의 길이는 약 15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모션 일러스트와 그냥 일러스트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일러스트는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순간을 담아내야 합니다. 물론 정적인 일러스트들도 있겠지만 물체의 움직임을 포착해내는 주제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가장 활력이 넘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할 거예요. 반면 모션이 들어가면 다르죠. 캐릭터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물체가 움직인다거나 캐릭터의 가벼운 움직임 등을 넣어서 율동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활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모션 일러스트는 주로 키치한 아트들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클립 스튜디오 EX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왜 굳이 EX여야 하나요? 바로 재생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4프레임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세팅이 24프레임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1초가 나오니까 사용에 제약이 많아지겠죠. 저를 따라서 해볼 분들께서는 반드시 EX를 준비해 주시고요. 난 아직 EX가 없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체험판을 사용해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체험판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그쪽에서 다운받아 주세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러스트를 기획하는 단계예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페이지를 생성할 때부터 템플릿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캔버스에서도 별도의 타임라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타임라인 플러스 버튼 있죠? 누르시면 애니메이션 툴의 기본 템플릿과 같은 타임라인을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뱅글뱅글 돌아가거나 사이즈 조절만 하고 싶어. 이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레이어를 생성해줘도 괜찮고요. 여기에 눈 깜빡임도 같이 넣고 싶다. 이 경우에는 셀을 생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추가하신 후에는 프레임도 하나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생성했을 때는 한 개의 레이어만 하나의 프레임으로 고정이 될 거예요. 러프 레이어, 선 레이어, 보정 레이어,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를 같이 사용하잖아요. 프레임 번호와 같은 폴더를 생성하여 레이어 삽입 설정을 넣어주시면요, 폴더가 프레임과 연결이 됩니다. 이때 폴더의 이름은 레이어의 번호와 같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프레임과 레이어의 기본 세팅이었고요. 이제는 러프 작업을 해봅시다. 완전 초반, 완전 기획 단계에서는요, 한 개의 레이어에 모든 걸 다 그려내고 있어요. 오늘 넣을 움직임은 눈 깜빡이는 거, 간단하게 머리를 움직이는 거 정도가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하이앵글이기 때문에 이목구비보다 귀를 더 높게 그려줄 거고요. 어깨는 조금 있다가 앞으로 숙이게끔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캐릭터를 클로즈업하고 주변에 오브젝트들이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포인트가 되는 액세서리 하나 넣어주고요. 기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싶어서 이 아래에다가 컬러 러프도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캐릭터는요, 전체적으로 흑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캐릭터라 작업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림자도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깔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인물이 앞으로 몸을 숙이고 있으니까 앞쪽에 전반적으로 그림자 깔아주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전체적으로 다이어리 꾸미는 느낌을 내주고 싶어가지고요. 외곽선에 경계 효과 전반적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오브젝트들의 그레인 효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필터 가셔가지고요. 노이즈 추가해주시면 돼요. 이번에 클립 스튜디오가 3.0으로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나중에 언급할 거긴 한데 이때 다양한 보정 기능이 또 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러프 기획이 완료가 되었고요. 어떤 움직임을 넣을 것인지 간단하게 옆에 설명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지만요. 일러스트를 그리다 보면요. 까먹습니다. 본인의 기획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림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시사항을 적어둬야 합니다. 자, 이제 기획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컬러 러프 단계에서 레이어를 분리해 놨으므로 지금부터는 분리된 폴더 안에서 레이어 개수를 늘려 나가 볼게요. 큰 부분마다 폴더링을 해서 그 폴더 자체에 공통적인 효과를 넣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간혹가다 저한테 레이어 관리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행 단계마다 폴더를 한 번씩 확인해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선 작업이 끝나면 한 번씩 더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어서 몸통 계속 작업해 볼게요.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얼굴로 바꿀 거고요. 여기는 몸통. 몸통도 마찬가지로 폴더 작성하여 레이어 삽입 누르고 거기서 선 딸게요. 얼굴 레이어가 더 앞에 있으니까 몸통 뒤로 빠져야겠죠? 몸통은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요. 지금 그 프레임 수 눌려가지고 숨 쉬는 것까지 묘사한 다음에 컬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하나 추가하고 햄버거 버튼을 클릭해서 어니언 스킨 유효화 시켜줄게요.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처럼 약간 등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인간이 숨을 들이쉬면은요, 흉통이 넓어지죠. 그래서 윗부분도 넓어지게 하고 아랫부분도 약간 넉넉하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프레임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선만 한 번 더 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루프 형식으로 해줄 거여가지고 제일 뒤에다가 1프레임을 가져다 넣어준 다음에 중간값으로 선을 그어줄게요. (1번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요. 이번에는 픽셀 요동화를 사용해 볼게요. 다시 A랑 B까지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생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단계에서부터는 채색을 진행해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해왔던 폴더링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컬러러프 단계에서 빛 방향 같은 건 대충 설계를 해놨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 다음에 다듬으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밑색, 폴더 혹은 레이어에다가 클리핑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하시고요. 해당 레이어에다가는 마스크 설정을 부과해 줍니다. 마스크 레이어란 눈으로 보이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레이어에 보이지 않는 레이어를 한 개 더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와 빛 영역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마스킹 레이어 한번 클릭하시고요. 빛을 쏴줄 부분, 그 부분을 지우개 툴이나 투명 색깔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썸네일을 보면은 하지만 우리가 작업하는 창에서는 그 부분이 보이지 않죠. 전체 그림에서 보이게 할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마스킹 레이어입니다. 마스킹 레이어를 다시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넣어준 상태로 다시 마스킹 레이어에서 색을 칠하면은 그라데이션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 보실 수 있죠? 지웠다가 칠해도 그라데이션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킹 레이어를 사용한 부분은요. 그림자 영역을 설정해 준 거고요. 빛 영역을 다시 색칠해 준다고 할 때 그 위에다가 뭐 오버레이나 하드라이트 같은 걸 올리겠죠. 이때 이 부분을 직접 칠하지 마시고요. 마스킹 레이어 쪽을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로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영역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 반전 선택이 되기 때문에 빛이 닿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 부분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빛 컬러를 얹어주시면 라이팅 속도 엄청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자, 별거 없었지만 2단계까지 하면은 초벌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는 묘사, 본격적인 묘사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색칠을 하면은 반대쪽 신규 창에도 이게 나타나서 보입니다. 묘사를 처음 할 때는 클리핑 마스크인 상태로 1차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루엣까지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차 묘사를 진행할 때는 그냥 일반 레이어, 클리핑 레이어가 없는 일반 레이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묘사를 진행했으면요. 지금부터는 움직임을 넣을 단계죠. 오늘의 메인 부분입니다. 여태껏 우리는 폴더링을 깔끔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움직임이 들어갈 부분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레이어가 많으면요. 파일이 좀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넣는 단계에서부터는 백업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두고 기존에 작업해놨던 부분별 파츠는 병합을 좀 해줄게요. 그걸 클릭했을 때 레이어 자체에 움직임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획할 단계에 뒷배경에 키프레임 넣어주고 몸통에는 셀 사용한다고 했었죠. 키프레임이 설정되면은요, 여기 레이어 창 봤을 때 키프레임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표시가 뜰 거예요. 똑같은 키프레임을 2개 만들어 놓고 중간값 정도예요. 키프레임을 하나 더 추가,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루프 형식의 애니메이팅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확대, 축소, 회전 등등 모두 가능합니다.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다면요, 자유 변형은 안 됩니다. 낙디님 물퉁물퉁한 것도 작업하고 싶어요. 그때는 셀로 해야 돼요. 원형이 변형되지 않는 것들로다가 프레임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루프 형식의 키프레임을 만들어 줄 때는요, 캐릭터에다가 중심선을 맞춰놓고 키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얼굴에 움직임을 넣어줄 겁니다. 어려운 건 하지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눈 깜빡이는 모션 정도만 넣어줄게요. 제가 다른 레이어랑 다 합쳐도 얼굴에 있는 레이어는 합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눈에 움직임을 넣어줄 거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루프 형식의 작업이기 때문에 눈을 감았다 뜨는 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눈 깜빡임은 본인이 의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좀 더 쫀득한 느낌을 주고 싶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뜬 눈, 약간 감기기 시작하는 눈, 그 다음에 감긴 눈, 번쩍 뜬 눈, 다시 기본 눈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위치가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왼쪽 위 햄버거 버튼 클릭하고요. 어니언 스킨 활성화한 다음에 진행해주세요. 어니언 스킨을 활성화시켜주면 내가 작업하는 프레임의 이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의 움직임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눈 깜빡임이 완성되었고요. 여기에 간단한 채색까지 얹어주면 눈 파트 마무리됩니다. 몸통 부분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넣어줄 건데 이때 채색은 픽셀 요동화로 옮겨주겠습니다. 미쓰겠다가 채색된 레이어를 클리핑하고 빈 곳을 메꿔주면 되겠죠. 간단한 움직임은 이렇게 픽셀 요동화를 사용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간단한 보정을 해줄게요. 3.0으로 업데이트된 클립 스튜디오에는요, 기본 기능으로 노이즈 넣는 거랑 색수차 넣는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별도로 오토 액션을 다운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번에 우리 오브젝트 작업을 할 때 노이즈를 넣어봤었죠? 다른 인물 레이어에 있는 것들에도 노이즈를 조금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0 언급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런 기능도 오디오 스크러빙이라고 해서 다른 영상 프로그램처럼 음악을 넣고 프레임을 앞뒤로 움직이면 그 프레임에 있는 오디오가 같이 들리는 기능이에요. 이게 타이밍을 맞출 때 정말 좋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영상에 음악까지 넣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음악을 같이 불러오시고 이렇게 오디오 스크러빙 하면서 타이밍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디오 불러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초수에다가 이 키를 갖다 두시고요. 파일, 가져오기, 오디오 누르시면은 내 컴퓨터에 있는 오디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D 데이터나 영상들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이 상태로 이제는 출력을 해봅시다. 3.0의 또 좋은 기능이죠. 이제는 GIF 투명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캐릭터만 작업하신 분들은 GIF 투명화된 버전으로 내보내기 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스랑 합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 상태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꺼주고 파일, 애니메이션 내보내기, 애니메이션 GIF 누르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GIF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원본 사이즈에 맞춰서 1080으로 해볼 거고요.
루프 횟수는 지정 횟수로도 할 수 있고 무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모션 일러스트라는 것을 작업해 보았습니다. 사실 말이 모션 일러스트지 이것도 일러스트의 한 부분일 뿐이죠. 디지털 드로잉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분야에 있는 아트 스타일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꼭 일러스트라고 해서 멈춰있는 그림만 그려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그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튜토리얼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떤 튜토리얼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이 도움이 되었다면 더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고 있는 클립 스튜디오 이달의 팁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리즈들의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덕분에 이번 영상까지 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주시면 제가 튜토리얼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립 스튜디오는 더보기란 링크에서도 빠르게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완성된 일러스트는 저의 SNS 계정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